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투 초대석 진행을 맡은 강동훈입니다. 오늘 아시아 투데이에서 초대한 분은 박무익 행복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기반과 정부 종합청사 행정타운 그리고 국회 세종분원까지 새로운 도시 기반을 형성할 행복청의 책임자입니다. 자, 박무익 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 바쁜 가운데 이렇게 저희 아시아투데이 또 TV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행복청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뭐 행복청 차장도 지냈으니까 업무 파악하는 큰 문제는 없어 보지만 또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까지 끝냈는데 그동안 수례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행복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곧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국정감사를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행복청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검증도 받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임했고요.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세종시 하면은 여러 가지 요즘 이제 현안 문제 또 많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근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행복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좀 모른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행복청이 하는 일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름이 행복청 하니까 네. 너무 본래 이름은 좀 깁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네.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부르기 쉽게 행복청이라고 했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은 행정도시 건설청 또는 행정도시 건설청 또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청 뭐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종시의 서울의 수도권의 중앙행정 기능을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담하는 그런 중앙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외청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소속이지만 별도의 청으로서 이제 청장님이 총괄 지휘하는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행복청 하면은 또 그때 이제 세종시 이전 한때 국민의 관심도를 받다가 근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제 끝난 거죠. 3단계까지 나눠서 하는데 네. 2단계가 끝났고요. 2단계 끝났고. 이제 3단계 시작합니다. 3단계는 어떤 형태가 준비가 됩니까? 3단계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돼가 있는데요. 본래 우리 도시가 2030년까지 인구 5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기반 시설 다 정비를 하고 또 기존에 입주했던 또는 이전했던 기관들이 정착을 하고 정주 여건을 완비해 나가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런 차에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개발 계획도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질문을 좀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국회가 보통 이전한다고 하는데 정확하면 국회 세종분원인가요? 국회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이 돼서 지난달에 개정이 됐고 10월 14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국회 법에 따르면은 국회의 세종분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종이 이제 소위 말해서 명실상부한 행정 중심 도시가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입법부가 이제 내려가면 이제 행정하는 행정부랑 같이 함께 이제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합도시라는 것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됩니까? 이제 거주와 근무와. 그러면 이제 기존에 지금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정치권의 핵심인 이제 국회가 내려가면 많은 지형 변화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행정 중심 도시가 주로 행정 중심이었는데 이제 정치 기능까지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세종의사당이 오는 것으로 지금 국회법이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 기능도 한층 업그레이드를 할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국회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된 이후에 뭐 지난주인가요? 아마 그 국회의장, 부의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현장에 왔다 갔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 그저께 왔다 가셨고요. 예. 다 주민분들도 많이 오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산이라든지 또 여야 합의도 굉장히 원만하게 이제 처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권 논란도 없을 것이고 이제 하나하나 설계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텐데 이제 그만한 땅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는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개정이 됐고,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부지, 어느 정도의 의사당을 만들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구체적인 연구는 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추진할 거고요. 관련된 예정 부지는 이미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중앙부에 뒤에 그 원수산과 전월산이라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금강이 흐르고 그 중간에 약 92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녹지 공간, 그러니까 중앙공원, 또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어저께 행사했던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행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92만 평이면 서울대 관악 캠퍼스가 한 100만 평가량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로 넓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여의도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다는 걸로 볼 수 예, 있거든요. 국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부지를 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은 그거보다 거의 한 2배 가량, 한 1.8배 정도, 2배 정도 가량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세종시 처음 만들 때 하는 이제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됐고 교통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일단 도시를 구축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정도 다 1, 2단계는 이제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단계로 여야 합의로 투철이 됐고 예산도 크게 뭐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면 조금 멀리 보더라도 몇 년 정도면 국회가 완전히 이전이 가능한 걸까요? 예, 올해 예산에 우리 그 행복청에는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 147억이 이미 설계비로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걸 우선 쓰고 내년부터 이제 예산이 반영이 쭉쭉 될 텐데 설계에 한 2년, 그 다음에 건설에 한 3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한 5년 정도. 예, 그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조치, 뭐 국회에서 할 일도 많습니다. 국회에서 국회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규모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을 또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원활히 진행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 설계와 시공, 공사하는데 5년 정도 잡으면은 우리는 준비가 됐고요. 국회 세종이사단이 조속히 설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여의도잖아요. 예. 여의도인데 이제 여의도에 있는 이제 그 국회가 이제 이전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회만 달랑 이전한 게 아니라 거기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또 같이 또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유관 조그만 업체들도 이제 갈 텐데 그런 공간들이나 또 거주하는 것도 조금 준비가 돼야 할 텐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 단지와 그 주변 지역도 한꺼번에 같이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 미디어 또는 컨벤션 기능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것을 다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중심도시 건설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 개발계획에도 차근차근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언론단지도 말씀하셨고, 과거에 이제 언론단지도 이제 하다가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제 주한 외교사절이 물론 뭐 청와대도 여기에 있고, 외교 관련이 다 서울에 있지만, 또 아무래도 입법, 행정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외교 분야의 단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관련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초기부터 그 부분야도 고민을 했던, 왜냐하면 우리 도시가
신행정 수도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행정 중심 도시로 변화를 거쳤지만은 그 외교 단지도 충분히 고려를 할 공간을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실제로 외교 단지들이 이제 올 그런 유인 이런 것도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저도 이제 세종 초기부터 뭐 출입을 했던 기자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과거에 초기 때는 또 분양이 안 돼가지고 또는 공무원들이 또 이 출퇴근을 선호하고 아예 안 내려가지고 정말 어렵게 그 당시에 막 특별 공급도 하고 뭐 했는데 약간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라진다 보면 아무래도 내려가는 분들도 또 일부도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한 그 걱정 없이 그냥 세종에서 거주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행복도시 건설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게 기관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시는 분들, 종사자분들, 가족분들이 정주 환경이 충분히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주택도 충분히 공급을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이 2030년까지 총 21만 3천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21만 있습니다. 3천 호. 많은 숫자죠. 그 중에서 지금 절반 정도가 준공이 이미 됐고요. 한 절반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종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지은 것의 정도 더 짓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뭐 많이 가보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교통 문제를 조금 이제 불편하다 이제 특히 오송역을 거쳐서 또 20-30분씩 택시를 타거나 또는 BRT를 타거나 그래야 이제 청사에 이제 접근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거 초기 설계와 이제 다르게 됐잖아요. 그와 관련한 또 여러 가지 뭐 외곽 순환도라든지 접근로를 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통 문제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까요? 이게 이제 행정 중심 도시를 처음에 설계할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BRT 버스 중심으로 노선 설계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승용차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오송이나 수도권과의 과의 연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와 함께 광역철도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은 오송, 세종, 대전, 그리고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왜냐하면 청주공항은 우리 행복도시의 관문공항입니다. 원래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문공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세종뿐만 아니라 대전도 대전 시민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역철도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늘과 철도와 일반 대중교통, 그 다음에 또 개인 승용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이제 잘 이제 완공이 된다면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지금의 불편함이 지금은 사실 건설 중에 있는 도시고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그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세종시 즉 이제 초기 설계에는 BRT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그 접근성을 담보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승용차들이 좀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협소한 부분이 사실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도로 옆에다가 자전거 길, 또 인도길도 충분히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우선은 뭐 그렇다고 해서 승용차를 무한정히 이렇게 다니는 것은 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균형을 좀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이제 세종시하고 행복청하고 업무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행복청은 그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전반적으로 만드는 시설적인 측면이 있다면 세종은 운영하고 또 주민들의 또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자치단체고요. 우리 청은 국가기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업무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박물청장님 개인적인 이제 저 문제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앞서 박물청장이 걸어온 길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주로 이제 보니까 도시건설, 계획, 교통물류 이런 그
국토교통부의 핵심적인 그 전문성을 갖고 주로 보직을 많이 맡으셨던데 이 분야에 관심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고시란 걸 통해서 국토교통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일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학부 때 행정학을 했고요. 대학원에서는 뭐 정책학 또 도시계획학을 이래 공부를 했었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뭐 토지 문제, 도시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통부로 들어왔습니다만은 또 교통부가 건설교통부가 되면서 건설 쪽으로 넘어와서 일을 많이 했고요. 네. 뭐 또 국토해양부도 하고 지금 다시 국토교통부가 네. 됐습니다만 저는 뭐 국토와 교통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양쪽 걸 다 해봤습니다. 그게 네. 나름 보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의 국토교통이 면적은 좋지만 상당한 그 발전이 돼 있는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 뭐 철도든 또 물류 이게 핵심을 다 하셨네요, 여기까지 대한민국에. 어쩌다 보니까 양쪽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아시아 투데이 우리 저 TV 시청자께서 지금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고 계시지만 상당히 그 우리 박무익 청장님 산이 좀 국수입니다. 그 특히 동료 직원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따뜻하다 이런 평을 듣고 같은데 본인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이 우리 직원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직원들의 서포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사실상 일은 직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믿고 잘 다독거리고 함께 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행복청 차장하다가 다시 국토부 갔다가 이제 청장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행복청 직원들과의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도 잘 하시겠네요. 직원들 우리 행복청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또 기존에 제가 행복청 차장 때 봤던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서로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청장은 이제 차관급이잖아요. 그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15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잠시 이제 한국을 떠나서 그 주중대사관 공사 참사관으로 이제 근무하신 이력이 쭉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중국도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 아주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 굉장히 팽창을 했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중국의 도시계획 발전 방향도 보면서 우리나라와 이 도시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한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3년간 이제 저희 직책은 국토교통관이었습니다. 네. 주중대사관에서. 그러면서 중국의 도시 개발, 계획, 국토 발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중국의 도시 계획은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 국토가 국유 또는 공유로 토지 소유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거 우리 등기가 우리 개인한테 된 게 아니고 예. 국가가 소유하면서 예. 50년, 30년 그렇습니다. 임대해 주는 형태다. 예, 그런 형태로 예.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고요. 왜냐하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통으로 세워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전이라든가 상하이 푸동이라든가 또 이런 도시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아예 계획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도시라고 그려지는 슝안 신도시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대규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적인 도시를 할 때 제가 그 국토교통관에 있으면서 한국의 이 도시 개발 경험을 많이 좀 접목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접촉도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하려고 뭐 청도라든가 이런 쪽에도 계속 현장도 가보고 접목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가 그 당시에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사드 등으로 해서 그렇게 진전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계속 좀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 곧 뭐 시진핑 주석도 이제 어떤 이제 시기가 괜찮으면 또 방안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또 한중 간에 그동안에 좀 정치적으로 좀 뭐랄까 걸걸었던 사이를 문화나 이런 분야에서 좀 더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네요. 자, 이제 그 행복청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국회 세종문헌도 내려오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해야 할 일 그러면서도
또 난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이 공을 많이 들리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세종과 주변 지역의 상생을 기할 것이냐 네. 문제입니다. 물론 그 세종시가 수도권 기능 이전을 중심으로 한 거였지만은 주변 지역에서도 상당한 인구가 네. 세종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도 네. 있고 또 그래서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앙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지금 안정됩니까? 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 사야 되겠네요. 안정이 돼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대전이나 충남도 네. 이런 지역도 같이 협력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초광역적인 협력을 하는데 우리 청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주변 4개 시도와랑 같이 광역도시계획도 공동으로 수립하고 네. 있고 협력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반인들이 볼 때 이제 이전하고 이사한다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교육 인프라를 꼽거든요. 예. 지금 현재 세종의 교육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세종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초중고를 다 지금 착착 짓고 있습니다. 네. 세종에는 교육청이 이미 설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 아직 부지만 정해져 있고 들어올 대학도 한 8개로 선정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그 관련된 부지 조성과 건축 공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특히나 그 공동 캠퍼스라는 방식으로 아하, 네. 예, 공동 캠퍼스라는 방식으로 그게 여러 개 대학이 네. 같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 또는 연구를 하는 그런 체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공동 캠퍼스 이외의 대규모 대학 부지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지 공간 캠퍼스는 하나인데 A 대학부터 뭐 예. C 대학까지 예. 각종 분야에서 캠퍼스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항상 뭐 무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 예. 그러면서 효율적인 예, 그 캠퍼스 예, 운영하겠다는 예, 그런 예, 방식입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어느덧 마무리될 것 같은데 우리 아토시티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전 처음으로 이렇게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아투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또는 행정중심도시 또는 행정도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행복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죠? 이 박무익 행복청장과 한 아투 초대석.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됐지만은 방역 수칙을 보다 능동적으로 지켜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되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